예, 지방선거 딱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우리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 지역이 많은데 일부 지역만 추려서 저희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주자들의 발언 들어보죠. 정치적 숙명을 걸고 요구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수동이 부러우신가 봐요. 이미 뜰 만큼 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더 이상 자신의 전시 행정과 겉멋 정치 노름에 이용하지 말라. 예, 정 변호사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 후보들과 지금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사실상 지금 장동혁 대표와 더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동안에 모든 6명의 여당 후보들은 공격 앞으로 오세훈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활로가 어떨 걸로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그 여당 후보들은요, 지금 정원호 그 구청장이 제일 앞서 나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누가 나오더라도 내가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공격의 화살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한 거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공천을 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천을 주기 싫은 것하고 오세훈 시장한테 공천이 안 갈 수 있는 가능성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컨대 오세훈 시장도 저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빼고 누구한테 국민의힘은 공천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결국 생각난 사람들이 누구 다 현직 의원들인데 그 의원님들이 자기 배지 던지고 서울시장에 나가겠습니까? 그럼 엄한 자기 배지만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거명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손살에 치면서 안 나가겠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건가? 그러다가 진짜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번 그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가지고 서울시장도 변변한 사람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후보는 아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서울 경기 이런 데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망신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여당에서는 이미 6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출마 선언을 할지요? 여기도 한 4명 정도의 후보군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서울시장 가상대결, 정원호 구청장을 놓고 가상대결을 해보면 40대 36, 38대 36, 44대 31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일 경우에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경쟁력을 끌어올릴 보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는 말이죠. 장윤미 대변인, 네. 저희가 지도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18년, 8년 전에 지방선거 때는 저렇게 파란색,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그 당시의 숫자를 보니까 민주당이 14석, 자유한국당이 2석, 이 무소속, 이 회색은 원희룡 당시 무소속 지사였죠. 그리고 2022년 4년 뒤의 선거에서는 빨간색 국민의힘이 12석, 파란색이 5석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지도를 봤을 때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1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였어요. 네. 결국은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압승하는 구도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판세는 이걸 봤을 때 과거 사례가 재현될까? 아니면 국민의 견제 심리가 작용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항상 지방선거를 치를 때는 견제냐 아니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냐의 이 두 심리가 유권자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어떤 심리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의 집권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의 집권 초반이란 건 지방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방 행정 권력을 유권자가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유권자의 심리가 강력하게 발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다가 또 지금은 선거라는 건 거대 양당 체제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합니다. 정치력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뜻 그래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을 응원해보자.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조롱에 가까웠던 코스피 5천 지수 돌파한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로 나오고 있고 중도층도 그리고 민주당을 평소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쳐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하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송영훈 전 대변인,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은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것도 투표에서 항상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권력, 그다음에 총선, 국회의원 숫자, 또 이렇게 지방 권력까지 한 정당이 독식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일부 부작용도 생각하는 게 아마 국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어떤 심리가 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역 단체장들이 최대한 많이 선거에 다시 출전을 하고 그들의 개인 능력에 입각한 마케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정당의 어떤 당세로 비교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울시정에 관해서는 속속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단 없는 어떤 지역 발전을 모토로 해서 현역 단체장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이 정도로 일을 성과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지금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도전이 거세겠습니다만은 현역 단체장들이 그동안의 치적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방선거 100일 남았습니다.